번째 소식 김건희 여사 관련이네요. 네, 그 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각 상임위별로 가동에 들어갔죠. 네. 그 중에 이제 기차는 출발했다. 네, 하나 이제 정무위라는 게 있는데요. 이제 천준호 정무위원이 민주당 소속이죠.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청문회 입법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가혁 앵커가 이제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들 소개를 해줬잖아요. 네. 이제 관련된 청문회를 하자라는 겁니다. 자, 천준호 의원은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당 내부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다라고 밝혔고요. 자,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제 관련 증인들을 부르겠죠. 네. 자, 핵심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그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 등에 대한 증인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이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조금 전에 뭐 이가혁 기자가 뭐 흑역사라고 표현할 정도긴 했었는데 네. 그 권익위에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한 전원위원도 전원 이제 뭐 증인으로 신청을 할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. 네. 이거 현실성 있을까요?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국회에 나온다. 일단 뭐 지금 각 상임위별로 뭐 특검도 발의가 된 상황이긴 하잖아요. 네. 뭐 특검에서는 뭐 수사 차원이기 때문에 뭐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뭐 수사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겠지만 이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 이게 핵심 인물들을 이제 증인을 채택을 해서 이제 불러내는 건데 과연 국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이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이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. 그러니까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. 이걸 나오지 않게 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게 천준호 의원의 입장인데요. 동행 명령장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이 대상자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방식이긴 합니다. 예전에 그 국정농단 때 네, 뭐 맞습니다. 기업 관계자들이 이런 네. 풍경 많이 있었잖아요. 대표적인 게 그 장시호 씨가 안 나왔었어가지고 맞아요. 당시 이제 국회에서 사무처 직원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러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온 사례가 그때 있었거든요. 막 생중계됐던 기억 납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약간 단점이 본인이 거부하면,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사무처 직원이 가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해요, 현실적으로. 다만 이것마저도 거부를 하면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관련 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긴 합니다. 아하.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국회에 나올까 물음표가 찍히긴 하는데 네. 관건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예산 등을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공석. 네, 그 방금 이제 국민권익위 관련된 사안이 이제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 정무위원장이 이제 제 운영이라 착각했네요. 네, 정무위에서 하는 겁니다. 이제 권익위원회를 비감기관으로 두고 정무위. 있으니까 이번 판단을 왜 니네가 이렇게 판단을 했냐 이런 걸 따져 묻겠다라는 거잖아요. 예. 자,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가져가고 국민의힘 몫으로 7개를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무위입니다. 자, 국민의힘은 지금 뭐 11개 상임위 전체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협상하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7개 너네 몫으로 해놨으니 이거 받아라, 가져가라. 이거 안 받으면 오늘 이르면 오늘 그 국회 본회의 열고 이제 그럼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, 나머지 7개도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정무위원장까지 이제 가져가게 되면 소위 이 김건희 청문회도 뭐 추진하는 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. 지금 뭐 각 이제 상임위별로 뭐 특검 법안도 벌써 상정을 해서 뭐 법안 논의를 한다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자,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백지화 요구하면서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라는 딜레마에도 빠지게 되겠죠. 그렇다 보니까 아니면 위원장 뭐 7개 그냥 받고 상임위에 직접 등원한 다음에 좀 반대 목소리를 낼지 좀 고심에 빠질 걸로 보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 민주당도 애초에 이렇게 가면 안 받을 수 없을 거야 내심 이런 전략을 짜고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죠. 아무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지금 정무위랑 운영 작가했는데 권익위는 정무위원회. 민주당이 다른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예요. 지금 뭐 이 같은 청문회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뭐 특검법, 뭐 국정조사 이런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카드를 유리하게 잘 활용하려는 모양새가 보여요. 네, 맞습니다. 뭐 청문회 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, 일단 그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. 업무 보고. 장관들이 와서 이제 상임위원들한테 이제 와 우리는 이런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
민주당 상임위원장이 구성이 된 상임위는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좀 장관들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좀 이제 국무위원이다 보니까 여당 눈치를 보느라 좀 업무 보고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. 사실 뭐 기관장 같은 다른 뭐 기관장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장관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거 업무 보고는 장관이 안 나왔다고 해도 좀 강제할 방법은 없긴 한데 예.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민주당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당장 법사위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. 네. 오는 21일에 열기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. 핵심 인물인 뭐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,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등 그리고 앞서 업무 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날 안 나오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제 구인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법사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상당히 좀 강경한 표현이긴 했죠. 강제 구인. 저게 왜 저 발언이 왜 나왔냐고 하면 이렇게 증인들 채택을 했는데 업무 보고 때처럼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적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이 한 번 더 저렇게 이제 원칙을 강조를 한 거고요. 네. 자, 법사위 외에 과방위도 이 최민희 위원장이 있죠. 과방위도 21일에 방통위 설치법 등에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. 자, 지금 상임위는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자체특위 만들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좀 목소리는 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또 아니니까 뭐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는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각종 청문회, 뭐 국정조사 이런 거 통해서 쟁점 현안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좀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 예, 아마 21일 청문회는 뭐 생중계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죠. 좀 네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최상병 관련 21일 청문회도 날짜를 좀 체크해놔야겠네요. 네.